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건강, 행복, 행운을 드리는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엔도 슈샤쿠가 지었고요. 하는미가 옮겼습니다. 책의 저자는 일본 문학을 세계 문학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발표하는 작품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법 책 중에서 운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을 타는 사람, 타지 않는 사람. 작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와 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친구에게 운을 믿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친구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덧붙였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사람이랑 커피를 마시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이 생겨. 누구에게나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날 하루는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회사 상사에게 칭찬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대기업 20곳을 골라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거나 운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이 좋은 사람에게 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해에는 유독 나에게 운이 붙지 않는 해였는지 연달아 안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풀이 죽어 친구에게 위로나 받아야겠다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묻자 친구는 자네한테만 말하는 거지만 난 요즘 재수가 좋은지 아주 좋은 일만 생겨. 거참 이상한 일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에게 업혀가라는 말을 들은 직후라 그 친구에게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였는지 아니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도 없어지고 그해 문학상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불운을 기회로 삼으라. 작가는 확실히 운이 없는 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작가도 애기 있는 해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42살 때 3차례나 큰 수술을 받아 죽기 직전까지 가는 등 혹독한 경험을 한 해가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그 후에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하는 일마다 운이 따랐다고 할 수밖에 없는 좋은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소설을 써도 자신의 능력에 또 다른 능력이 더해져서 쓰게 되고 점점 더 좋은 영감이나 착상이 떠올라서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해에는 각종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작가는 보통 그 운이라는 것이 대개 4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것은 4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밖에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해에는 왠지 모르게 쓸 기운이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료를 많이 모으고 따로 메모를 해가며 글을 써도 작중 인물이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작가가 우향우라고 하면 오른쪽을 향하고 자양자라고 하면 왼쪽을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가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작가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힘이 더해져서 작중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소설로서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이 닿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슬럼프 상태나 운이 없는 시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성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투지로 돌파하는 사람 아니면 바람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심 강한 사람 등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용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굳이 사서 고생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이 없을 때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며 차분히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일을 벌리다가는 더더욱 안 좋은 결과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 지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행운의 시기에 절반밖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없는 시기에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준비해둔 사람이었지요. 보다 많이 비축해둔 농부가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생에는 나쁜 일이 곧 좋은 일, 좋은 일이 곧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없는 시기는 좋은 시기를 위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대라고 할 수 있지요. 이를 발판대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기를 파악하라. 나는 이 세상에서 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운이 따르지 않는 해에 준비해 둔 것이 없어서 운이 따르는 시기가 찾아와도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운 좋은 해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면 회사원이라면 승진을 한다거나 어떤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 좋은 시기에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고 쌓아놓은 실력 또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면 좋은 운을 놓치게 되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에는 도약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항상 꾸준히 공부하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같이 걱정만 하고 있을 바에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작가는 인생이 주는 중요한 교훈들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아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는 지금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운 없는 시기를 이런 방법으로 극복해 보라고 말합니다. 첫째, 운이 없을 때에는 운이 트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둘째,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나쁜 운을 바꿀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되찾고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가득하신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 책방입니다.